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쉬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요게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우리가 이걸 T라고 잡죠. 근데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그럼 이만큼을 자, 3의 x승에 빼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했을 때 이 t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t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때는 이 형태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3x승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1입니다. 3의 마이너스 x승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대칭 형태죠. 근데 빼기가 돼 있죠. 여기 빼기가 돼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아무데나 x값을 아무데나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x값을 아무렇게 잡았다 치면은 이 뜻은 요 함수 값에서 여기 y는 3x승입니다.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위에 있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게 되면은 이 플러스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말은 어디를 꺼도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그죠? 어디를 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 구간은 전부 다 플러스인 겁니다. 그 다음 이 지점, 이 함수에서도 1이고 이 함수에서도 1이죠. 그럼 빼버리게 되면은 0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잡아보게 되면 이제 이쪽 음수 쪽에서는 요게 3의 x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마이너스 x승이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게 되면 이쪽 구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음수 쪽에서 0을 지나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t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무한히 떨어지고 위쪽으로 무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t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t로 치환됐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양변 제곱해주게 되면은 9의 x승에 빼기 2에다가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승이 t 제곱되고 결국 9의 x승에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은 t 제곱에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끝났죠? 자, 위의 식을 정리하면은 얘가 t 제곱에 플러스 2, 얘랑 더해져서 7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at의 플러스 7은 0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t는 실수 전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인데 실수 전체에서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죠. 그냥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b-제곱의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면 루트 7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루트 7 돼야 되겠죠. 그때 m 값이라고 할 때 m 제곱의 값 답은 m 제곱의 값은 루트 7의 제곱 7 돼야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플러스는 일반적인 문제, 마이너스 돼 있으면은 요렇게 푸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근데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연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형태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소리는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가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나온다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럼 이쪽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자, X축, Y축을 그려주고, 일단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2의 X 플러스 1승에 빼기 5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2의 X승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자, 2의 X승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린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5로 오겠죠. 자, 이 형태를 접어서 올린다라는 소리죠. 전체 절대값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점근선도 위로 올라갈 겁니다.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꺾여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K 플러스 2는, 자, 여기가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K 플러스 2는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서면 안 되겠죠. 위로 쭉 옮겨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0이죠. 0보다는 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0보다 크면 되네. 그럼 한없이 크면 되나요? 아니죠. 크다가 5 딱 되는 순간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더 올라가면 안 되겠죠. 더 올라가면 이제 교점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럼 끝났죠? K 플러스 2는 0과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를 빼주게 되면 K의 범위는 3, 4, 2가 되고, 이때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다 더하면 답은 2가 돼야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는데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81의 X승과 81의 Y승 보이죠? 이걸 어떤 값으로 치환해서 풀게 되면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만약에 정수라고 한다면 좀 편하게 될 텐데 루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81의 2x승을 라지 x로, 81의 2y승을 라지 y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은 x 더하기 y가 36이 되는 거고, 자, 여기 81의 x승 곱하기 81의 y승이죠. 그럼 이거는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루트 x입니다. 얘는 루트 y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x와 루트 y를 곱해서 9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걸, 자, 이걸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죠. 여기도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버리는 겁니다. 위의 식은 그대로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잘못 적었죠. 라지 x 곱하기 루트 라지 x 곱하기 루트 라지 y입니다. 그러면은 양변 제곱하게 되면 x 곱하기 y가 27에다가 81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24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뭐 연립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걸 읽을 때 더해서 36 되고 곱해서 243이 되는 두 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대칭형이에요.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배웠던 대칭형의 연립방정식. 그러면은 더해서 36 되고 곱해서 243이 되는 경우 뭐 있죠? 27과 9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끝났습니다. x가 27이면 y는 9인 거예요. 물론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 경우도 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경우와
x가 9고 y가 27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한꺼번에 곱한 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하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 x가 27인 경우 x 자체가 81의 2x승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81의 2x승이 27이고 81의 2y승이 9인 겁니다. 그러면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요거 3의 4제곱이니까 3의 8x승이 27은 3의 세제곱, 그럼 8x가 3이 되니까 x는 8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8y 제곱이 9, 3제곱이죠. 그럼 y는 4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 경우가 뒤집어지겠죠. x가 얘가 되고 y가 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곱한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32분의 3이 되겠네요. a 값이. 그러면 64 곱하기 32분의 3을 해주게 되면 2가 되고 답은 6이 돼야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의 합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되고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이거 모두 양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양수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얘가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이 식의 모양을 보니까 딱 봐도 5의 x승을 t로 치환해야 되겠죠. 이때 이 t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면 틀립니다. 왜? 모두 양수가 되도록 0보다 크다라는 소리죠. x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t는 1보다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5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25의 x승은 t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2배에 a 플러스 4 곱하기 t에다가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24a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될 테고, 얘가 혹시나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마이너스 3a를 묶어주게 되면은 a 빼기 8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2a에 빼기 8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3a와 a 빼기 8의 조합으로 보게 되면 두 개 더하면 바로 얘가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t 빼기 3a와 t 플러스 a 빼기 8은 0이 되고, 이때 만족하는 t 값은 3a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일 겁니다. 그죠? 근데 애초에 여기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올 테고, 여기서는 a 값이 7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만족하는 a 값, 정수 값은 1, 2, 3, 4, 5, 6이 있는데,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3, 7, 21 되겠죠? 이게 답이다. 그럼 바로 틀리겠죠. 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근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근이 서로 다르다는 소리는 여기 보시면은 3a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나왔죠. 방정식의 근이. 이 두 개가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a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달라야 됩니다. 그 말 뜻은 a 값이 2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얘 빼야 됩니다. 그래서 2를 빼주게 되면 답이 19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볼게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입니다. 자,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딱 봐도 2분의 1의 x승을 치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2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면 8입니다. 8. 8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8t가 되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16입니다. 16에 얘는 2분의 1의 x승의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그래서 16t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2 빼기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16t 제곱에 플러스 8t에 플러스 2 빼기 k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다음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게끔 만들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k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조건인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걸 통째로 하나의 함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ft를 16t 제곱에 플러스 8t에 플러스 2 빼기 k가 되는 거고, 자, 꼭지점을 찾아보게 되면 16에다가 t 제곱에 플러스 2분의 t에다가 플러스 16분의 1에 그죠? 빼기 16분의 1에 플러스 2 빼기 k가 되고, 자, 16에다가 t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1 빼기 1 빼기 k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대칭축이 얼마인가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참수가 지나갈 텐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애초에 범위가 양수인 쪽입니다. 양수인 쪽.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게 됩니다. 양수인 애를 어떤 걸 넣어도 얘는 0보다 크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는 대칭축은 고정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그죠?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 여전히 이쪽이 0보다 크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봐야 되겠죠. 쭉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은 딱 닿게 내리게 되면은 그래도 0보다 크네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0보다 큰 범위에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F0 이 점의 y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그죠? 양수인 쪽에서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자, 그럼 F0 여기 FT인데 F0이면 2 빼기 K가 되겠죠. 2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K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t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여기 미지수가 딱 떨어져 있죠. 그럼 요걸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8t 제곱에 플러스 다시 16t 제곱에 플러스 8t가 남고 이게
k 빼기 2보다 크게끔 만들면 됩니다. 어느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그죠? 이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ft라고 보고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는 거죠. 얘를 gt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ft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얘도 옮길까요? 0하고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런데 양수인 범위에서요. 그러면은 요쪽, 그죠? 요쪽 요렇게만 남게 되겠죠. 여기는 다시, 자, 여기는 등호를 비우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k 빼기 2는 상수함수죠.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작죠. 그럼 쭉 올라가다가 여기 딱 돼도 괜찮죠.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0이 돼도 되고 밑으로 내려와도 되겠죠. 그래서 k 빼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사항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2차 부등식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치환해서 요 범위만 제한시켜 주시면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K가 이렇게 따로 딱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방식이 편하고 요 K가 이게 T 앞에 이렇게 꼽혀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 방식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 마지막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A가 나와 있고 집합 B가 나와 있습니다. A 교집합 B가 A를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정할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게 X죠. 왜? 지수 부등식인데 x의 조건이 0보다 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를 풀 때 이 x의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a를 풀 때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A 교집합 B가 A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학아에서 공부하셨죠? 이 말 뜻은 A가 B에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얘부터 범위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요 부등식상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2배의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5 빼기 x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정리해 주게 되면 2x 제곱에다가 요거 빼기 8x가 나오죠. 넘어오면 빼기 7x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얘가 지금 여기 8 생기고 5가 넘어오니까 얼마죠?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2, 1, 1, 3에서 마이너스. 그죠? 그럼 3하고 2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론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이때 애초에 범위를 제한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얘랑 교집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 3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 이렇게 그어서 0하고 2분의 1 사이입니다. 0, 2분의 1 사이. 그죠? 요렇게, 다시 0하고 1 사이. 그죠? 0하고 1 사이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3은 여기 있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2분의 1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1일 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0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0하고 1 사이 1보다 클 때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될 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 합치면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그럼 여기 1을 넣어보세요. 밑이 1 돼버리게 되면 등호가 성립하죠. 지수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괜찮죠? 오케이. 됩니다. 세 번째,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지수끼리 비교할 텐데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두 개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애초에 1보다 클 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보다 크다와 그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 3. 그럼 범위는 여기겠죠.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1 괜찮죠? 그럼 여기에 등호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A를 푼 겁니다. 요거 이제 다 푼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도 지금 B가 지금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랑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두 개 값 사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fx가 돼야 되고 이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근의 분리로 만약에 풀게 되면은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푸시게 되면은 못 풉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게 되면은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는 부등식에 빠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안 배웠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가능은 한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죠. 여기를 여기하고 여기 그죠?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가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괜찮겠죠? 여기 A입니다. A 이렇게 B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알파, 이 지점을 베타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도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애는 얘하고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근이죠. 이 방정식의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이라 봐도 되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이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라고 고칠 수 있고 b는 알파 베타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해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거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의 형태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식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베타라고 묶으면 알파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알파 빼기 1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적어주는 거죠. 왜?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걸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알파 빼기 1에 베타 빼기 1에 빼기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알파 빼기 1과 그죠? 베타 빼기 1이 곱해져 있죠. 요걸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요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보니까 요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 빼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베타 빼기 1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곱하면 과연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지금 A 더하기 B에 뭘 구하는 거죠? 최대값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은 이런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곱했을 때 최대인 상황을 보라 그 말인 거죠. 곱했을 때 최대인 상황은 얘랑 얘를 곱해야죠. 그죠? 얘랑 다른 걸 곱하면 음수입니다. 음수. 점점 더 작아지죠. 그러니 이거에 곱한 것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1을 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요거 참는 거. 그죠? 참는 게 조금 어려운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빨라요. 쉽고. 근데 이거는 개념을 자체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1대1 함수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만약에 1대1이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있으면 다행이고.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가 조건과 나 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여기 특히 나 조건 같은 경우는 많이 봤죠. 수학하에서 함수 파트에서 많이 다뤄봤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게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F0은 0이래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 같은 경우는 x,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F0은 나 조건을 보는 겁니다. F0 더하기 F0이기 때문에 없어지면은 F0이 0이겠구나.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조건은 여기 지금 y가 사라져 있죠. 그래서 나 조건에서 y가 없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은 이 식의 좌변은 F0이죠. F0이 되는데 그게 0이에요. 0. 아이고 여기 0이에요. 그죠? 그러면 0은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결론적으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없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디귿 조건. 이게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 문제에서는 기억을 확인하고 니은을 확인하고 보통은 디귿에서는 기억과 니은 조건을 동시에 사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직 가 조건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식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 2의 x승을 왠지 t로 치환하고 싶지 않나요? 이 지수 형태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거슬려요. 이거. 그죠? 그래서 가 조건을 딱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죠, 요거. 요거 니은에서는 요 말이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넘겨볼까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f의 3 곱하기 2의 x승이 마이너스의 f의 15 곱하기 2의 x승에다가 빼기 4의 x승에 빼기 32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거슬린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조건에서 이렇게 봤더니 요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도 되죠. 이렇게. 그죠?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괄호 안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니은 조건이. 그래서 니은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f의 3 곱하기 2의 x승이 크다. f의 4의 x승에 빼기 15 곱하기 2의 x승에 플러스 32보다. 이러면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순서가 맞죠. 그리고 아직 기억 가하 조건을 안 썼다고 했습니다.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비교할 때. 그러면 이 말 뜻은 그죠? 지워도 안에 것끼리 비교를 해도 3 곱하기 2x승이 4의 x승, 2의 x승의 제곱이라고 적고 빼기 15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30이라고 봐도 되는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 얘를 넘겨주고 정리해주게 되면 2의 x승의 제곱에 빼기 18의 2의 x승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2가 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16, 2해서 마이너스니까 2x승이 2하고 16 사이가 되고 결론적으로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모든 정수 x값이 5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2, 3밖에 없죠. 그러니까 합은 5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디귿이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돼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가하 조건과 나하 조건을 유심히 보고 나하 조건에서는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을 확인하고 니은 같은 경우도 여기 y가 사라졌으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기억과 니은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하 조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가하 조건을 참고해서 디귿을 풀어나가는 거죠. 되겠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연습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